세상을 연결하는 뉴스브리치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우리 문화의 대표 주자 K-팝이 이젠 가상세계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K-팝의 새로운 도전, 조희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연초부터 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서 경쟁적으로 이 가상인간 가수들을 등장시키고 있다고요? 네, 바로 어제 들려온 소식인데요. 먼저 국내 최대 엔터사 중인 한 곳인 SM 엔터테인먼트가 오는 3월 데뷔를 목표로 해서 걸그룹 에스파 세계관 속의 캐릭터인 나이비스라는 캐릭터를 가상인간으로 개발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3월에 데뷔할 건데 국내 무대가 아니라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문화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무대에서 데뷔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가상현실 장비를 이제 착용을 하면은 감상할 수 있는 이 8K입니다. 무려 초고화질 해상도의 공연이 이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파 멤버랑요, 가상인간 나이비스가 어떻게 어우러질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무대가 있고요. 또 한편 이 넷마블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그런 엔터사가 있는데요. 가상인간 걸그룹 메이브라는 이제 걸그룹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싱글 앨범을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데뷔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90년대에 이미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로지나 이솔 같은 여러 버추얼 인플루언서도 인기를 모았는데요. 예. 예, 이렇게 보니까 가상인간의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예.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있던 사람에게 가짜 얼굴을 이렇게 더 씌우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현실에 있는 인간을 본떠서 만들어진 그런 AI 아바타 혹은 사람이 캐릭터로 분장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버추얼 유튜버도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에서 완전히 가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인간을 가상인간,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인격이 부여된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페토 같은 일종의 이제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 혹은 AI 아바타 혹은 이제 요즘에 뭐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진짜 배우를 본뜬 그런 디지털 액터 혹은 CG로 만든 이런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모두 이 범주가 다 가상인간에 속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존하는 인격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디지털 캐릭터를 가상인간이라고 이제 여깁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아담 같은 경우에는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998년 1월에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지금보다 훨씬 못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보면은 가상인간이라기보다는 이제 3D 만화 주인공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파격적인 모습으로 첫 앨범이 한 20만 장 정도가 팔리고 실제로 팬클럽도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 인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네네. 굉장히 당시 신선한 충격이었던 그쵸. 기억이 납니다. 이거 기억하면 안 되는데 연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네. 이 사람도 아닌데 사람처럼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조금 대중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좀 이런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식의 어떤 가상 인간을 볼 때 이거에 대해서 그 인간의 그 사람들의 호감도가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등장하는 이런 가상 인간 AI를 보시면은 이런 골짜기 이론을 이렇게 피해가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과학기술이 워낙에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육안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졌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졌다. 이게 인간인지 AI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를 비롯해서 온라인상의 이런 가상 인간에 대중들이 익숙해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보편화됐고요.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이제 이들을 대중에게 소개할 때 서사
그러니까 이 세계관 속의 인물로 인지되는 그런 가상인간 마케팅에 이제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20여 년 전에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냐면요. 178cm의 키, 68kg의 몸무게를 가진 조각 같은 외모의 20살 사이버 가수라는 이런 꽤 구체적인 이제 프로필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훨씬 더 이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서사가 부여가 됐습니다. 예컨대 오늘 이제 3월에 데뷔한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에스파의 그 나이비스라는 그런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 속에서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에스파의 어떤 조력자로 이미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0년도에 이제 에스파가 데뷔를 했는데요. 이 각 멤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아바타 아이라는 존재가 이제 있다라는 설정이 이미 이제 이 세계관 속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노래 가사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부가적인 이제 콘텐츠들을 통해서 이 방대한 세계관을 소개를 했고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소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도 이 3D 그래픽으로 여러 차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가상인간을 실제 이 인격이 부여된 어떤 사람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그리고 음악을 뒷받침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가상인간 이 걸그룹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이브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멤버들이 이 감정의 자유를 찾아서 시공간의 모험을 떠났다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지구에 불시착했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MBTI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이 AI 멤버들의 MBTI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예, 이 가상인간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 스타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세계관도 네. 참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인간이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걸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들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또 우리는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까요? 예, 가상인간 인플루언서는 그동안에 이제 소셜미디어 그리고 모델 활동 이런 것들로 이제 주목을 받아왔지만 사실 이제 노래와 춤, 뭐 춤 실력 혹은 뭐 대중성 이렇게 두루 인정을 받은 이른바 벌추얼 K-팝 스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올 초부터 이번에 이제 선보이는 그런 가상인간 K-팝 가수의 등장에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이 글로벌 업계에서 꼽는 K-팝 그리고 K-컬처의 핵심은 이 뛰어난 음악적 실력은 그냥 기본이고 여기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인 것 같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의 예를 들면 굉장히 그거를 적합하게 이제 증명을 해낸 것 같아요. 이들의 세계관이 이제 이 세계에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에 먹힌 이유가 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성장 스토리를 연작 형식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간 점. 이게 이제 작년에 유엔 총회에 연설도 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Speak Yourself라는 그런 캠페인으로까지도 번졌고, 새 앨범 주제이자 그 월드 투어 콘서트의 어떤 제목으로까지도 쓰였습니다. 이게 이제 서사가 쫙 이어지는 거죠. 이 새롭게 등장한 어떤 가상인간 걸그룹의 성패도 이 히트곡 한두 곡에 달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AI를 활용한 음악의 지향점,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아가서 이게 문화 콘텐츠의 하나로서 대중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심에는 이제 기술적인 발전도 있지만 대중과의 소통 구조를 만드는 장치, 그리고 콘텐츠의 본질인 스토리텔링이 있음을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인간이 AI에게 듣고 싶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서사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아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콘텐츠의 힘은 결국 이야기에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예술의 영역에 도전한 인공지능이 얼마나 참신한 이야기를 만들어낼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